자, 그러면 일과 본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keep having dreams about getting chased or taking a test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오케이. 그래서 지금 구조가 관계 부사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get 플러스 과거 분사 뭐 이런 구조들이 지금 문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keep 플러스 동명사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이 타동사가 돼서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자연스럽게는 조금 이역을 해서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 I keep having dreams. 나는 꿈을 계속 꾼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죠? 계속 꿈을 꾼다. 그리고 about 다음에 getting chased. 자, get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수동태인데 선생님 문법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이 형식은 동사를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다. 다만 뉘앙스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를 해서 비동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해서 get은 뒤에 과거분사에 해당하는 의미가 이제 원래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get chased. 그래서 chase가 쫓다니까 쫓는 걸 당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쫓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take a test, 시험을 치다. 그런데 test가 선행사가 되고 where 이하 관계 부사절이 이 test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the I don't know any answers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 부사가 와야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답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시험을 치는 것. 그래서 내가 쫓기는 것 혹은 내가 답을 모르는 그런 시험을 치는 것에 관한 꿈을 계속 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I often wake up in a cold swea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그리고 빈도부사 often 나왔죠? 종종. 자, 그리고 wake up. 이렇게 깹니다. 자, in a cold sweat. 자, cold sweat. 차가운 땀. 이건 한국말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은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wake up in a cold sweat 해서 식은땀 속에서 일어나다 우리말로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참고하시면은 break out 이게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break out into a cold sweat 이러면 식은땀으로 발생하다. 뭘까요? 식은땀이 없었는데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식은땀이 나다. break out into a cold sweat. 요런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합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래서 밤의 한가운데에서, 즉 한밤중에서라는 뜻이죠. On some mornings, I feel so tired that I don't think I'll be able to lift my feet. 자,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so 형용사 부사 that 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that 다음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so를 우리는 매우 혹은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on some mornings 뭐 몇몇 아침에는 어떤 아침날에는 그죠? 나는 tired, 피곤하게 느껴요. 근데 that 다음에 부정문이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게 느껴서, 그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think 다음에 대생각돼 있죠? 뒤에 것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ll be able to lift my feet.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하고 can, 자 영어에서는 미래가 will 쓰니까 can하고 함께 쓸 수가 없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lift my feet. 다리를 들어 올리다. 즉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직역한 거고 한국식으로 조금 의역하자면 내 생각에 우리 I don't think 이거 나중에 독해지문에서 직동시켜야 할 때는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이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뭐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뒤에 거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부정이니까 할 수 없을 것이다. 약간 뒤에 거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나는 내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What's wrong with me? Help. 자, what's wrong with me? 요건 이제 외우면 되겠죠? What's wrong with you? 그러니까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죠? What's the problem with you? 그래서 직역하면 무슨 문제냐 이런 뜻인데 그냥 무슨 문제가 있냐 약간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는데 영어로도 물론 is there any 이렇게 용법도 쓰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What's wrong with me?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런 뜻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상담 선생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자, 그래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The good news is that you don't sound like you're ill.
자, 사운드는 우리가 이 형식에서 뭐예요? 예, 우리가 사운드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보어가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형식의 그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감각동사는 보어가 형용사만 온다는 특징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오려면은 전치사 like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들리다 이렇게 되죠. 너가 아픈 것처럼 like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레 너처럼 like you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대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 전체가 명사절이니까 그것처럼 즉 너가 아픈 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bad news i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stressed out. 자,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그 투부정사 대신에 문장이 오면 대절로 바뀌어 오거든요. 여기 highly는 꾸며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be likely that 해도 뭐뭐 할 것 같아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인데 highly니까 아주 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절과 같은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쁜 소식은 자, you are stressed out. 자, 스트레스 아웃이네요. 그죠? 우리가 쓰는 그 용법이에요. 스트레스가 동사가 돼서 스트레스를 주다.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아웃이 이제 스트레스를 줘서 out 말 그대로 knock down 이렇게 쓰러뜨리는 이런 개념인데 그게 수동태가 됐으니까 또 이제 반대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너가 엄청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매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Although the word stress brings up images of child others, many teens also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often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y do. 자,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word stress,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brings up images of child others. 자, bring은 가져오다 이런 뜻인데 bring up 하면 이거는 상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다르니까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이어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bring up이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문맥에서는 또 양육하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우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다 타동사로 한 단어로 raise가 있죠, 그죠? 이렇게 또 bring up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ages of tired others 바로 녹초가 된 피곤한 그죠? tired others 피곤한 어른의 그런 상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many teens 많은 10대들은 자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a high level of stress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또한 고통을 받습니다. Often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y do. 자 선생님이 withou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있을 때는 뭐뭐 없이라고 해석하지만 뒤에 동명사 할 때는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해석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현 가능할 때는 하지 않고라고 해석을 하고요. 실현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이 돼요. 하지 않는다면 곧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지 않고서 그래서 even knowing 심지어 알지 않고서 우리말로 이제 모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하는 것. 근데 뭘 하는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do는 동사가 아니라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면 앞에 있는 동사부를 다 받게 되죠. 그래서 밑줄 긋을 때 do를 밑줄 긋고 이 do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다. 를 전체가 do가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다는 것을 심지어는 모르고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문장. At least now you know that you are under stress. 자,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는 용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어의 용법 중에 하나인데 be 플러스 과거분사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 중에 어떤 녀석들은 동사랑 명사가 형태가 같거나 또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제 같이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under 명사가 되면 그 명사의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nder construction 이러면 건설 중이에요. 이거 동사로 쓰려면은 어떻게 돼요? being constructed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런 용법이 영어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 자체가
한국어는 수어 중심의 언어지만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실제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해석이 되게 돼요. 근데 영어로는 문법상 이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be under stress 하면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 우리말로 이상하죠.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be stressed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게 대절이거든요. 이게 너의 목적어죠. 자, at least. 최소한 이제 너는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it is a big step forward because only you, no one else, can control your stress level. But to wisely manage your stress,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 해서 자, 요거 it은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즉,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만큼이 it이래요. 이걸 만약에 뭐 그런 문제 안 내겠죠. 웬만하면 낼 수도 있겠네요. 뭐 모르겠는데 만약 문제를 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형태를 똑같이 못 해요. 왜냐면 위에는 know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knowing이나 to know 부분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대명사니까, 명사니까. 즉 문장을 명사 취급해서 이렇게 대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big step forward. forward가 앞으로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인데 begin이가 큰 발자국이잖아요. 큰 발자국 앞으로, 그러니까 커다란 진전이라고 해석합니다. 커다란 진전이다. 왜냐하면 only you. 자, 주의하실 거 컴마 돼 있는 건 삽입이에요. No one else. 이거는 앞에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왔고 얘가 문장에 속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양적 컴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you이고 동사는 can control 이 부분이니까 해석은 당연히 해석은 하되 컴마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다? 쌤 부사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중에 여긴 can이니까 상관없지만 동사의 수요일치나 이런 거 할 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렇죠. No one else. 다른 누군가가 아닌 only you. 너만이 can control your stress level. 너의 스트레스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But 그러나 to wisely manage your stress 역시 부사구이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래서 현명하게 너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 자, 이것도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냥 understand 하면 되는데 have an understanding of 같은 겁니다.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되는 이유가 우리는 갸우뚱하죠. 이게 뭐 우리말로 차이가 없는데 네, 미국 사람은 이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 중심의 영어는 언어이고 우리는 이제 동사 중심의 언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영어 배우니까 여러분이 안 와닿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웃 나라인데도 서로 이제 언어가 많이 달라서 나중에 여러분 중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식인 게 굉장히 그 영어는 그래도 뭐 변화다 있고 전치사가 뭐 어떻게 있고 이런 뭔가 있는데 중국어는 다 한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중국말을 만약에 우리가 뭘 덧붙여주는 이다 이런 거 없으면 중국말은 그냥 딱 의미만 갖고 우리나라 말로 연결하면은 다 명사가 돼버리는 이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언어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용법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have an understanding of가 이해하다니까 좋죠. 왜냐하면 이거 명사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서 좋은 이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할 수 없이 의역을 해서 잘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다음 to help you with that. 자, 요 help A with that. A를 B로 돕다. B에 관해서 돕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Teens today had an informative talk on stress and its management with a doctor specializing in mental health.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를 돕기 위해서 Teens Today는 뭐 그냥 가상의 잡지고요. 얘네가 신문일 수도 있고 have a talk.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얘기하다 토크하면 되는데 이게 토크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어떤 대담, 대화 이런 거죠. 즉 대화를 가졌다. 뭔가 좀 있어 보이나요? 똑같은 뜻인데 그냥 얘기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식 구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와서 간단하게 수식할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동사로 쓰면은 물론 부사가 동사를 꾸밀 수 있지만 부사는 얘 아니고도 꾸미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확실한 거죠. 영어권 사람한테는. 그래서 informative 정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한국말로는 유익한 정보가 되는, 정보를 주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유익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On stress. 전치사 on은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니까 스트레스와 its management. 그것의 관리에 대해서 유익한 대화를 했습니다. With a doctor. 의사와. 그리고 뒤에는 분사원 specializing부터는 분사가 지금 자기 뒤에 in mental health를 달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후치 수식을 하고 있고 specialize는 전공하다는 뜻이에요. 특화되다. 그 specialize 근데 specialize가 우리가 특화시키다라는 게 타동사고 전공하다가 될 때는 major 마찬가지. major, specialize 전부 전사 in을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전공하는 이렇게 되죠. 정신 건강을 전공하는 의사. 우리말로 이제 정신 건강 의사 이렇게 되겠죠. 이분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그것의 관리에 대해서 유익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As the saying goes, know your enemy and you will fight better. 자, as the saying goes, 요거는 외워줘야 되죠. 우리가 관용용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담이 말하듯이 이렇게 돼요. 속담에도 있듯이 속담이 말하듯이 know your enemy, 적을 알아라. And 그러면 you will fight better. 너는 더 잘 싸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2학년 교과서는 본문이 더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